안녕하세요. 3년 반 연애를 하다가 작년 겨울에 결혼한 30대 중반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둘 다 외동이고요. 저희가 사는 곳은 지방이고 집은 제가 연애하기 전 독립하면서 샀던 소형 아파트가 있어 그쪽에서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와 조금 낡아있는 세탁기랑 냉장고를 남편이 새로 들여왔고 스드메는 반반 보태서 했습니다. 그리고 신행은 국내 호캉스로 다녀왔고요. 최대한 간소하게 결혼을 진행했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양가 부모님께 도움받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연애를 할 때 그러진 않겠지만 저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었습니다. 연애 초반부터 그랬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는 아이를 원치 않는다. 그래도 괜찮냐? 하고 말하며 아이를 원치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해서 아이를 원하는 거면 더 늦기 전에 너를 놓아주는 게 맞는 거니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시댁에서 강요하거나 네 마음이 변할 수도 있으니 문서화하자. 하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문서화하지는 않았지만요. 제가 저런 말을 할 때마다 남편도 나도 그걸 원한다. 나도 애들 별로 안 좋아한다. 걱정하지 마라. 신혼기분으로 즐기다가 노후에는 둘이서만 알콩달콩 잘 살면 된다. 하고 말하며 동의를 했었고 결혼 전 양가에도 이러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양가 모두 너희의 의견을 존중한다. 너희만 잘 살면 충분하다 하고 말씀을 해주셔서 결혼을 결심한 게 제일 컸던 것 같네요. 실제 결혼하고 나서도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명절에 양가에 가도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고 친척 어른들과 왕래도 별로 없어서 친척분들께 딱히 그런 소리 안 들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집안일도 잘 분담하고 노후 그림도 그려가면서 계획도 세우며 잘 지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행은 못 가더라도 나름 근교에 데이트도 다니고 드라이브도 다니면서 남들은 아기나 들어갈 돈으로 저희는 여유롭게 힐링하며 각자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시어머니 생신 겸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화롭게 저녁 식사가 마무리되던 도중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아가야, 너희 시아버지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 반년 정도 잘 놀았으니 이제 손주를 가져야 하지 않겠니?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말씀도 어이가 없었는데 더 황당한 건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밥만 먹고 있고 시아버지께서는 한술 더 떠 땡땡이가 우리 집안 몇 대 손이다. 둘도 안 바란다. 아들 하나만 낳으면 좋겠다. 손주 보고 죽으면 한이 없겠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런 말들을 듣는데 진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부모님께 결혼 전에 분명히 이 사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하고 이야기가 끝난 상황이에요. 어머님 아버님께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저희 의견 존중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역정을 내시면서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지 않냐. 네 시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시다니까.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그러냐. 다들 손주 보는 재미로 사는데 난 살면서 너희가 생각이 바뀔 줄 알았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황당한 건 저희 시부모님 이제 60대 중반밖에 안 되셨다는 겁니다. 아무튼 갑자기 말이 바뀐 시부모님도 그렇고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된 남편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마디라도 더 했다가는 큰 소리를 낼 것 같아서 잠시 생각한 뒤 다시 이야기를 나누자 하고는 집으로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도 좋은 말이 나갈 것 같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온 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아까 밥 먹을 때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 하고 물었더니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해? 부모님한테 말대답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거야. 하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결혼 전부터 충분히 해왔던 이야기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던 건데 갑자기 왜 말을 바꾸셔서 아기를 가지라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 내가 이상한 거야. 하고 말했죠.
그랬더니 내가 외동이고 장손이다 보니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꼭 그때 안 가지기로 했으면 안 가지는 게 맞는 거야. 사람 생각이라는 게 변할 수도 있잖아. 내 친구네는 안 낳기로 했다가 생겨서 낳았는데 잘만 키우고 있더라. 넌 왜 그렇게 아기 낳기 싫어하는 건데? 하면서 되려 화를 내는 겁니다. 이 와중에 친구 부부 이야기까지 꺼내가며 비교질을 하니 더 화가 나더군요. 결혼 전부터 이유는 충분히 설명했잖아. 그래서 지금 아기를 갖자는 거야? 하고 제가 다시 반문했더니 효도도 하고 너도 나도 외동이라 외롭게 컸잖아.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 아이 낳고 살면 그것도 행복이래. 하면서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아이를 낳는 건 우리 둘의 이야기이고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 낳는 건 아니지. 그리고 외동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럼 처음에는 왜 안 낳겠다는 각서 쓸 수 있다고 그랬어? 하고 묻는 제 말에 왜 그렇게 사람이 꽉 막혔어? 넌 살면서 마음 변한 적 없어? 이러고는 지금까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퉁명스럽게 답하고 아이에 대해 다시 논하려 하면 그 자리를 피해버리며 대꾸도 안 합니다. 처음에 양가 부모님께 지원받지 않았던 것도 도움을 받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니네도 손주를 안겨주렴. 이런 말이 혹시라도 나올까봐 애초에 차단하고자 이런 한 장 받지 않은 거였습니다. 축의금도 양쪽 다 개운이라 양가 부모님께 드렸고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인테리어 해온 비용이랑 가전제품 비용 손에 쥐어주고 그대로 시댁으로 반품하고 싶습니다. 정말 반품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설득을 해야 할까요? 결혼을 하게 되면 딩크는 정말 불가능했던 걸까요? 그때 그냥 문서화를 했어야 했나 하고 후회가 됩니다.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생각했습니다. 저와 생각이 일치했고 양가 부모님께서도 흔쾌히 동의를 해주셔서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건데 갑자기 6개월 만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리니 머리가 너무 아파 고민하다가 글을 씁니다. 계속 제 가치관을 고집하는 제가 잘못된 건가요? 객관적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입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조언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어떤 분이 딩크가 자랑이냐, 부부끼리 알아서 해라 하고 댓글을 쓰셨던데 친정이나 친구들의 의견도 좋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다 각자 사정이 있고 가치관이 다른데 제 글 어디에 딩크가 자랑이라는 말이 있었나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어제는 경향이 없어서 생각도 못했었는데 여러분들 말씀처럼 애초에 딩크고 뭐고 그냥 제 생각이 바뀔 거라 생각하고 시부모님과 말을 맞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너무 속이 시끄럽네요. 3년 반 연애에 결혼 6개월. 총 4년 동안 제가 알던 그 남자가 맞는지 배신감도 느껴지고 눈물도 나고 속도 상하고 그러네요. 오늘은 남편이 술을 먹고 귀가해서 얘기하며 녹음을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재택이고 남편은 오후에 출근이니 내일 오전 맨정신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사기 결혼 당하셨네요. 남편은 처음부터 딩크할 생각이 없었고 자기 부모한테 얼마 정도만 참아달라고 설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결혼 후에 네가 어쩔 거냐 하면서 간보고 있었던 거겠죠. 다시 이 일로 남편과 시부모님을 만나 몰래 녹취하고 증거 만드세요. 결혼 전 이야기, 현재 얘기 다 하시면서요. 그리고 재산 분할 때문에 결혼기간 늘수록 좋은 거 없습니다. 세탁기랑 냉장고 주시고 반품시키세요. 혼인 무효는 힘들 것 같고 파탄 책임 물어 위자료 받고 남편 버리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댓글. 시부모님이 이제 인생 노년층에 접어들어 해볼 거 다 해보니 이쁜 손주가 놀러와서 재롱 피우는 걸 보고 싶은 거겠죠. 그냥 자기들 엔터테인먼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대가 끊기는 게 싫었으면 쥐들이 둘셋 낳아서 손주 6씩 보던지. 먼 60대가 살면 얼마나 산다 드립인가요? 자기의 행복을 남에게 전가하면 안 되고 키워줄 거 아니면 남의 선택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제일 폐기 처분해야 할 사람은 남편입니다. 분명 결혼해서 자기가 조금만 푸시하면 와이프 마음이 바뀔 거라 생각하고 맞춰주는 척 한 겁니다. 비온이나 딩크는 가벼운 마음으로 결정하는 게 아닌데 안일하게 생각한 거죠. 세 번째 댓글. 결혼 전에 시부모님은 불로장생이었는데 결혼하고 변한 거예요. 나이 들고 죽는 건 다 똑같은데 무슨 핑계를 그리대는지. 님 남편 딩크 깊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연애 때 기분 맞춰주려고 오케이 한 거예요. 결혼하면 낫겠지 하면서. 제 주변에도 이런 경우 있었어요. 사전에 협의했는데 진짜 안 나올 줄은 몰랐다고. 네 번째 댓글. 딩크는 생각이 6개월 만에 바뀌지 않아요. 그냥 님 남편은 같은 생각인 척하며 속인 거고 시부모들도 저러다 임신하면 지가 어쩔 거요.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계속 사시면 만날 때마다 애타령 할 거고 천하의 못된 년, 우리 집 대를 끄는 년 취급을 할 겁니다. 그럼 님 수명만 단축되겠죠. 힘드시겠지만 이혼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섯 번째 댓글. 어차피 문서화했어도 벌어질 일이었어요. 남자는 딩크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고요. 시부모님들도 당시 집을 해오는 며느리에 빠져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네요. 딩크는 서로 안 맞으면 못 살아요. 평생 손주 문제로 괴롭힘 당할 겁니다. 여섯 번째 댓글. 남자 쪽 진짜 정 떨어진다. 단체로 짜고 사람 하나 가지고 놀았네요. 지들끼리 뒤에서 얼마나 쑥덕거렸겠어요. 매일 반응 살피고 눈치 보면서 저게 언제쯤 넘어오려나 야리고 있었을 거잖아요. 늙은 100년 먹은 여우 한 쌍이랑 덜 떨어진 아들 여우 한 마리. 진짜 치 떨리네요. 일곱 번째 댓글. 쓰니한테 아파트가 있으니까 달라붙은 겁니다. 돈 좀 있다고 그 핑계로 지원 안 받게 만든 다음 당연히 생각 바뀐다고 우습게 여긴 거죠. 그냥 지금 헤어지세요. 님도 상대방의 생각을 알았으면 서로를 위해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쪽은 계속 자식을 원할 텐데 같이 살면 평생 불행할 겁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